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이세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2월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 갤럭시 탭 SA 시리즈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생산량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있으니 지금부터 2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이 한국 시간 2월 10일 0시에 갤럭시 S22, 갤럭시 탭 SA 시리즈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신 기기에 대하여 OS 업그레이드인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4차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최대 4차례 업그레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22,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갤럭시 탭 SA 시리즈 등입니다. 또 향후 출시되는 갤럭시 플래그십 전 모델과 보급형 A 시리즈 일부도 4차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4, 워치 4 클래식 및 향후 출시 모델에 대해서도 원 UI 워치 업그레이드를 최대 4년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하여 저번에 초기 생산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매체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 생산량을 20% 늘릴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22 시리즈를 약 3천만 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이 1200만 대로 가장 많으며 플러스 울트라 모델은 각각 800만 대, 1000만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갤럭시 S22 시리즈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갤럭시 S21, 갤럭시 S21 플러스를 개선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로 기존 노트 시리즈 잠재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프로모드에서 망원 렌즈 서비스를 지원하는 삼성의 엑스퍼트 러가 작년 11월 갤럭시 S21 울트라를 통해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엑스퍼트 러 앱에 대한 정식 출시에 대한 소식이 샘 모바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샘 모바일은 최근 삼성 멤버스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을 공유하며 엑스퍼트 러 앱이 2월 25일 정식 출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할 기기도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예측되는 바로는 갤럭시 S22 울트라는 물론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S22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가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루머인 만큼 정확한 지원 모델은 정식 출시 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12도 업그레이드가 안된 모델이 있는데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자용 안드로이드 13 프리뷰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13 프리뷰 버전은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새로운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진 선택기를 사용하면 앱이 기기에 있는 모든 사진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도 사용자가 개별 앱과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으며 또 동적 앱 아이콘은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앱에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픽셀 기기에 먼저 제공되겠지만 구글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4월 중 일반 사용자를 위한 첫 베타 빌드를 공개할 예정이며 7월 이후 안드로이드 13의 최종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 마이드라이버스는 공급망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이미 아이폰 SE3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3월 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형 아이폰 SE는 일부 사양 변경 외에 디자인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면서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 가격도 2세대 모델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산 부족으로 출시 초기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봄 이벤트에서 2세대 M2 칩셋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디지타임스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애플이 3월 초 최신 M2 프로세서를 채택한 신형 맥북 프로 엔트리 레벨 5G, 아이폰 SE3 및 아이패드를 포함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의 크기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2020년 11월 M1 칩을 탑재하고 출시된 13인치 맥북 프로의 후속 모델로 추정된다고 전했으며 M2 칩셋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양은 M1 기반 맥북 프로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8일 화요일 올해 첫 이벤트를 열고 A15 칩과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아이폰 SE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분기 출시로 예고했던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최근 출시 시기가 더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루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인텔에선 최고 성능 라인업에 있어 RTX 3070ti에 대응하는 그래픽카드를 필두로 하여 RTX 3060에 준하는 그래픽카드 등을 2022년 1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정되었던 출시 시기가 앞서 언급했듯 22년 1분기에서 2022년 중 출시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루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텔 공식 슬라이드 쇼에 있어서 2022년 1분기라는 멘트가 사라진 만큼 2022년 2분기 중 출시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여러 외신 및 루머 소식들을 취합해보면 5에서 6월 중 출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 및 루머가 나오는 근거로는 인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정보인데 인텔 Xe-LP GPU 그래픽 드라이버의 경우 업데이트 내역을 통해 종종 확인되곤 하는데 반면 게이머들이 원하는 외장 그래픽카드인 아크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텔에선 2022년 1분기 출시 예정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뒤 아크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분기에 있어 빠른 4월 중에 발표를 하더라도 실제 제품의 출시와 공급에 있어서는 더욱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던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가 최근 물량 공급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 탐스 하드웨어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과 같은 EU 연합국은 물론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뉴에그 등에 있어서도 현재 AMD RX 6000 및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의 재고가 솔드아웃 즉 품절인 상태가 아니며 제품 구매에 있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국내 그래픽카드 현 시장도 함께 살펴보면 재고가 부족했던 RTX 3080 및 RTX 3070의 재고는 현재 어느정도 안정화된 상황에 가격에 있어서도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등의 가치도 지난 1월 대비 하락세 등이 반영되어 현재의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내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차세대 그래픽카드의 출시가 예고된 만큼 본격적인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도 올해 상반기에 있어 어느정도 자리 잡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SD 제조 및 낸드 공급 업체인 키오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에 있어서 일부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웨스턴 디지털과 키오시아에 있어서는 특정 생산 공정에 있어서 불순물이 포함된 원재료가 들어갔으며 해당 불순물을 통해 오염된 낸드 플래시로는 약 6.4EB 정도로 추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작 조사를 진행한 키오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에선 현재 해당 시설을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가동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상 가동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다시금 3D 낸드 플래시 칩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본다면 최소 몇 개월 동안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시안에 위치해 있는 삼성 낸드 공장의 폐쇄에 있어서도 일부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던 만큼 차후 낸드 플래시의 가격에 있어서도 일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 2022년 1분기 낸드 가격 보고서에 있어서는 기존 낸드의 재고가 많아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실제 소비자 시장의 SSD 가격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행 중인 ARM 인수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거래 완료를 방해하는 중대한 규제 문제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ARM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ARM의 기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주요 IT 업체들 반대와 인수 최종 확정을 위해 필요한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수 반대 소송을 내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둘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가 발표되면서 마이크로 SD 확장과 배터리 용량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존 S20 시리즈를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S22 시리즈와 S20 시리즈 중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추후에 S22 울트라 대여가 가능하다면 S22 울트라와 S20 울트라 모델의 사진 및 영상에 있어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